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최근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무단 침범 사태 등을 논의했는데요. 양측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오전에 볼튼 보좌관과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만남 뒤 청와대는 미한 안보실장 협의 결과 대외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발표문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무단 침입과 관련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과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긴밀한 공조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동맹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고 미한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양국 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민간 상선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를 위한 협력 방안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오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도 미한 동맹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The main objective we have, and I know that you have, is to emerge with a stronger ROK-US alliance that really has kept the peace in this part of the world for a long time, and we hope will continue to do that.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도전이 있지만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어려운 시기에 방문했다며 양국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Based upon that spirit of the alliance, I think we are very confident of being able to overcome all of these daily and weekly challenges.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두 사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미한 양국 간 공조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또 굳건한 미한 동맹 관계가 한반도 안보 상황에 역동적인 변화를 견인했다고 평가하고 두 나라의 공동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전 실험을 하기 전에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이 외형상 3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탑재가 가능하게 설계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항모전투단 지휘관을 거쳐 국방부 동아시아 정책실장을 지낸 마이클 맥데빗 미 해군 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에 이런 외형상의 특징을 고려할 때 옛 소련의 구형 골프급 잠수함을 원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It only carried 2 or 3 at the most ballistic missiles. But the concept is very old. It's based upon a Soviet design from the 1950s and 60s. 맥데빗 연구원은 이 잠수함이 한반도 인근 지역에 활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전 배치된다면 탐지가 어렵고 기습이 용이해 한국과 일본의 지상 요격 중심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SLBM에 대한 방어 체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한국을 특정해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Right now, South Korea doesn't have any defenses against SLBMs. All of the existing anti-missile missiles on South Korean ships.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도 사거리가 1000에서 2000km에 달하는 북극성을 탑재해 지상 미사일 방어 체계의 레이더 탐지 범위 밖이나 후방인 부산 인근 해안에서 쏠 경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북극성 발사 실험에 성공했던 잠수함은 발사관이 1개인 심포급이었던 반면 이번 신형 잠수함은 발사관이 늘어난 만큼 실전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완성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현 시점에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건 다음 달부터 시작될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울러 핵미사일 시험 중단에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1년의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은 비핵화 합의 틀 안에서 협상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3일 VOA에 북한은 미국뿐 아니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제공하는 안전보장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국무장관도 북한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제공해야 할지 모를 것이라며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 협상의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get going on the negotiations, get from the North Koreans what it is they want. I'd be careful with what you think the North Koreans want unless it's part of a negotiation. 미국 관계 정상화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That's probably one of the best security assurances you could have. And that's what we've offered to the North Koreans in the six-party talks, and I think that's what we're still offering to the North Koreans. 하지만 이에 앞서 반드시 비핵화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특히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와 함께 관련 이행 조치들을 담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 북한에 제공된 상징적인 조치들보다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안전보장 조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The real difficulty in terms of what action the U.S. takes is economic benefits, including sanctions relief and economic projects. And that was one of the main sticking points in the Hanoi summi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실무 협상이 재개되면 이런 경제적 혜택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큰 난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본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테런스 오셔너시 미 북부사령관은 2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상배치 요격 미사일을 구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과 같은 형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좀 더 일찍 식별해낼 수 있는 레이더를 갖추고 해당 미사일 체계 20기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북한과 러시아 등 외국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전담팀을 이번 가을에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SA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NSA는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칭 사이버 안보 전담팀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최근 점증하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과 작전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아 한국에서 활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직파 간첩이 한국 당국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달 말 40대 난파 간첩 용의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국 언론이 24일 정보당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A씨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구체적인 활동 내용과 목적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 간첩이나 포섭 간첩이 아닌 난파 간첩이 한국 당국 등에 의해 검거된 것은 13년 만입니다. 북한이 이달 말 첫 출항을 계획하고 있던 한국 정부의 쌀 지원에 대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평양사무소는 북한 외무성 담당자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입장을 들었으며 이를 한국 통일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이유로 WFP에 남측의 쌀 지원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 WFP가 북한과 실무 협의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WFP를 통해 북한 측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